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가 대선 이후로 진행될 것이다, 미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대선 이후로 미뤄진다라면은 일단 내년 후반까지는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당연히 중국에게 부과하려고 예정됐었던 관세 같은 경우는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정말 혼란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그동안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국제법 논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를 다시 냉각시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조건으로 해서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쌓여있는 한국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왕위가 오늘 방한을 하게 됩니다. 4일 일정으로 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이죠.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을 하게 되는데 시진핑의 내년도 한국 방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방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려갈 것인지, 우리나라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담스러운 모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증시 전체적으로 안 좋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은 일단 대체적으로 계속 커져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좀 들리는가 싶었는데 하나씩 악재를 바뀌더니 지금은 완전히 불투명한 그런 악재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주가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또 이렇게 들쑤셔 놓고서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 또 말장난 통해서 다시 올려놓을 것 같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계속 그래왔죠. 네, 너무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 싶으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을 가지고 농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이쯤 되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선하다, 또는 이제 그래 중국에 엿 좀 먹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남미, 유럽 이런 쪽으로 막 다 들쑤시고 다니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할 거 없이요, 그냥 미국 이외에는 전부 다 적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져 있는 듯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가면은 내년도 재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들 같이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무역 합의를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죠.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항상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좀 말장난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과 합의를 위해서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이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야, 너희들 지금 내가 재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에겐 좋은 거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재선에서 통과가 돼서 대선에 다시 재선택이 된다면 중국 너희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던 적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들은요, 중국을 더욱더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내년 대선 이후로 해보자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자신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무역 합의에 있어서 데드라인이 따로 있느냐. 네.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은 없다.
만약에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중국은 이런 부분에서 참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좀 됐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중국에게 공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공을 받아든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상무장관은 15일까지 중국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예정된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15일 일단은 일주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15일 바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뭐 장소와 시간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정이 되어야지만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여전히 그런 쪽에 대해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서 이제 뭐 좀 기다려달라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무역 합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오랫동안 대비를 해왔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무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오랫동안 대비를 해왔다. 참 이거 서로 이제 힘겨루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 싸움에 대한 결론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면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중국의 어떤 패권 도전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유지는 지속적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의 중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속도가 너무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견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너무 저돌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면은 조금 완화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미국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의 어떤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시진핑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그런 속내를 너무 일찍 미국을 제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속내를 너무 일찍 세상에 내보여준 것이 이제 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제주 2025 같은 그런 부분들 또는 1대1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살살 했어야 되는데 조심조심 해가지고 어느 틈에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진행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을 테고요. 사람들이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뭔가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 어떤 것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타격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담스럽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또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과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시장은 폭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경기는 더 내려앉을 테고요. 중국의 경기가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1차적인 협상이 되지 않을 거라면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뭐 주고받고 하면서 끝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진짜로 중국의 속내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중국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낙폭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시장의 변동성으로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 중반에는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미국의 이런 상황들이 좀 안 좋게 흘러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도 역시 크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금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그 대외적인 분위기들이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것들도 해소가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에 도움을 별로 안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입니다. 한일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듯 싶었고요. 또 한일 간의 어떤 정상회담 또는 이제 실무진 회담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외무상이 무슨 말을 또 했냐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솔직하게 의견 교환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 경제산업상은 착실하게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 국장급 사전협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본 외무상이죠.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한시라도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계속 하고 싶지만 강제징용공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 국제법 위반에 대한 것들을 빨리 해결해줘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국내 이 정치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물러날 수가 없죠.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시정할게. 대신 너희들은 수출 잘해줘. 이런 식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묻어놓은 상태에서 수출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한 것도 지소미아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서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와 같이 협상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죠. 전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제징용공에 대한 문제는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끄집어내게 된다면 이 부분도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모르게 묻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해결을 봐야지 어느 정도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또 일본도 서로 물러나기가 어려운 상태, 서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타협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나오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야기되면서 일단락이 됐죠.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직접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야기한 건데 런던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 했네요. 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했는데 한반도의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 문제는 논의가 될 수가 있다.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좀 더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다. 더 많이 내라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이제 내년 분담금을 올해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요구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요구했고 다 요구했다. 우리는 이제 방위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 돈 많은 나라들은 이제 그 분담금을 좀 같이 나눠서 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은요. 너희들이 없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부분들이 또 끼어 있단 말이죠. 이게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사실 그 주한미군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주적 개념의 어떤 북한과의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군이 있다 없다 차이는 사실 뭐 이렇게 싸움이 붙었을 때의 어떤 효과?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고요. 전쟁 억지력,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정확하게 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전쟁이 딱 발생을 했을 때, 뭐, 한국이 밀린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침범하기가 어렵다. 왜? 지금 한국을 쳐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미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면전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한국의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한반도에 또 일본에 미군을 주둔하는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중국, 북한 이런 것들을 싸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턱 밑에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방위비 분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미군을 조금 축소하고,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을 조금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또 미국이 안 좋아하겠죠. 네. 어쭈 이렇게 하면서 안 좋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미군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만큼 아무래도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또 한번 요동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전쟁 관련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부담스럽죠.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전쟁에 대한 위협이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국가로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썩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그래도 좀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중국의 왕위가 오늘 방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한하게 되는데, 2015년 이후로 첫 번째로 오는 겁니다. 2015년은 뭐냐면, 사드와 관련된 내용, 그게 나왔을 때입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략적인 부분들을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사이에 끼어들어서 약간 우리도 균열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출이라든지 무역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재를 납품하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중국의 어떤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계속 힘들게 왔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겐 계속적으로 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드는 일단 사드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을 탈퇴한 이후에 미사일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배치 지역들을 찾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한국이 일단 거론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또다시 이제 이런 미사일 기지로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이라든지 또는 동남아 국가,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게 된다면은 바로 턱 밑에서 무기를 들이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아주 열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총칼을 겨누고 있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하죠. 너희 집 앞을 지나가는, 너희 집을 노리는 게 아니고 너희 집 앞을 지나가는 나쁜 강도들을 지금 방어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또 이제 그동안 했었던 한한령 있죠. 한한령. 뭐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들 해서 이제 뭐 기업에게 이제 제공됐었던 어떤 불합리한 내용이라거나 또는 이런 관광객들
것들의 어떤 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주게 되고 미사일 한국에다가 배치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다가 배치하면 되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단은 시진핑이 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한한령에 대한 어떤 그런 철수, 해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쪼아대지만 중국은 약간의 친화 정책으로 또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중국을 다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냉각됐었던 어떤 한중 간의 그런 그 교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뭐 정치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시진핑이 이제 그 한국과 일본 방문 계획을 세울 때 한국을 먼저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또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의 이런 그 움직임들은 일단 한국에게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무역 합의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어쩌고 있는 내용이다. 물론 내용만 봐서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굉장히 나쁜 소식인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생각해 본다라면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악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본은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투자를 꺼려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변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로 한국 증시에 녹아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좀 줄 것 같아요. 왕이가 오늘 방한을 하게 되면서 시진핑의 방문이라든지 사드 보복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다 선물 보따리를 줄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거리 미사일의 어떤 기지를 한국에 세우는 것은 반대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전달해 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조금 변동성이 심한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부 다 악재 일색은 아니고요. 호재와 악재가 일단은 같이 어울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또 불확실성입니다. 호재가 불확실성이었던 것처럼 악재도 불확실성이죠.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그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또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불완전하다. 참가자의 견해와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 법이다. 때때로 그 불일치 정도가 아주 미약해서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참가자의 실수, 편견, 그리고 오해 등으로 역사는 빚어지는 것이다. 네. 딱 왜곡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오해를 통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진실이 가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오는 뉴스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역시 가치를 믿고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 발굴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